너희들 욕한 거 다 다 녹화돼 있겠다. 어? 응? 자, 그러면은 10번부터 볼게. 10번. 아니다, 내가 방금 킨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자, 10번 보면은 음이 아닌 수 xy가, 자, x 더하기 y는 이하. 음이 아닌 수니까 0이거나 양수라는 거다. 그치? xy는 음이 아닌 수야. 아닌 수. 그러니까 양수거나 제로, 정수, 자연수라는 말은 없어. 그랬을 때 자, ay-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a는 양수,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문자가 이제 x, y 두 개긴 한데 이제 연방은 아니고, 얘를 이제 y간의 정령 y는 2-x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아닌 수라고 했으니까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인 수야. 그치? 음수가 아닌 거니까. 자, 그럼 얘도 0 이상인 거지. 이렇게 y가 0 이상이니까 y가 2 빼기 x가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x가 2 이하가 되겠지. x가 2 이하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이니까 x의 범위가 일단은 0에서 2 사이 범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빼기 x니까 마이너스 x의 범위는 0에서 일단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범위가 되겠지. 양변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줬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x도 2 마이너스 y니까 얘도 y도 2에서 똑같이 0 사이야. 0 사이. 그래서 y도 0에서 2 사이 범위 이렇게 됐다 그 얘기야.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했어. 자, 그러면 a 곱해 그러면 0 ay 2a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빼기 x가 마이너스 0에서 2 사이 범위잖아. 마이너스 0에서 2 사이 범위니까 요거랑 더해주면 되지.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ay 빼기 x지. 요거 자체 한덩으로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더하기니까 이제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라 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여기에서 연방은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오니까 좀 헷갈리게 나왔네. 그 다음에 12 여기가 어떤 수야? 12, 13, 14, 15 다야? 자, 여기도 보면은 요거 이제 범위 구하는 거 x가 1에서 3 y가 a에서 p 이거일 때 2x 마이너스 y의 범위가 7에서 2 사이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고 그랬어. 자, 그러면 2x 먼저 범위를 보면 2를 곱해. 2를 곱하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뀔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y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처리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차로 나오긴 했는데 이 상태로 하면은 2x 빼기 y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여기가 되는 거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 그러니까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고. 아니, 최대값이 여기가 되니까 6 마이너스 a. 최소값은 이거 빼기 이거로 해줘야 되지. 2 빼기 b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엄마가 너 시험 점수에 따라 얼마에서 얼마 줄게. 엄마가 용돈하고 얼마에서 얼마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보고 나서 또 이제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얼마에서 얼마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내가 받은 용돈에서 사용하고 나서 남은 돈일 거 아니야. 어떨 때 돈이 제일 많이 남어? 엄마가 많이 주셨는데 내가 조금 썼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뺐을 때가 최대값이지. 어쩔 때 조금 남어?
내가 기대 이하로 받았는데 내가 왕창 썼어. 최대로 썼어. 그러면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크로스에서 계산을 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얘 계산값이 A가 마이너스 1, 얘가 B가 0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A와 B 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야. 근데 만약 그게 헷갈리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여긴 거지. 이거랑 합은 이거잖아. 이거랑 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요거랑 합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그 방식대로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부등식의 최대 최소 범위 구하는 거. 13번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 자, 2x가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3y가 3에서 2 사이야. 자, 그랬을 때 3x 마이너스 2y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개수가 바뀌었어? 그러면 2로 나누면 이런 범위고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누면 요런 범위가 되는 거잖아. 요런 범위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3x 마이너스 2y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다 3을 곱해. 3을. 그럼 3x의 범위 이렇게 되고 여기다 다 2를 곱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3x에서 2y를 빼래.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최대값 3분의 5. 최소값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되는 거지. 이거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3분의 5 사이 이렇게 돼. 여기가 다 같은 스타일인가 보다. 여기다 질문. 자, 14번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y가 마이너스 1, 여기는 4야.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고 한쪽은 등호가 또 안 들어갔어.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값 중 가장 큰 정수, 가장 작은 정수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냐? 자,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야. 자, 그럼 또 역시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먼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 자, 그럼 얘네끼리 더한다 그 얘기지, 그치? 부호가 그대로니까 얘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큰 것끼리 더해서 요거, 작은 것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5. 하지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 보니까 최종은 안 들어가는 걸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정수 4,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14인가? 이거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4야? 아, 여기 등호 들어가구나. 여기 나오구나. 그럼 계산하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5번도 15번. 그 다음에 곱하고 나누기는 근데 원래 중등 과정에는 잘 안 나오더라 이게. 자, 15번 보면은 여기는 다 올 양수로 나와가지고 상관은 없긴 한데 xy 곱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큰 거 곱해서 아마 이렇게 돼. 여기서는 24. 다 양수라서 또 작은 거 곱해서 8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공통으로 안 들어가는 거가 돼. 그래서 곱의 범위는 8에서 24의 범위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값, 크로스에서 이렇게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값 해서 큰 거를 써주고 작은 걸 여기다 써줘야 돼. 왜냐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해봐. 그럼 이게 가장 큰 값이 아니지. 그치?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올 플러스니까 큰 것끼리 하고 작은 것끼리 해야지 하고 여기서는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 음수도 범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xy 곱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x분의 y값 x분의 y값 x가 분모에 있네. x가 분모에 있고 y가 분자에 있는 거지. y가 4초가 6 이하야.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x분의 y니까 이거분의 이거 즉 2가 되고 2분의 4 이거분의 이거 하면 2분의 6이니까 3 또 요렇게 하면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또 이렇게 4분의 4 하니까 1이지? 1이지? 그래서 이걸 분모분의 분자꼴 분모분의 분자꼴 분모분의 분자꼴 분모분의 분자꼴 4개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써줘야 되는 거야. 얘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게 1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B의 값 그리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됐으니까 4가지 다 구한 다음에 최대 치수를 정해서 여기다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아니 근데 이거 x 역수해가지고 y랑 곱해가지고 XX라고? 잠깐만. 요거는 등호가 들어가는구나. 여긴 등호가 들어가니까 3일 땐 등호가 들어간다. 이거 뭐라고? 아니 이거 여기서 이거 할 때 x를 역수를 한다고 y랑 곱해가지고 아 그래도 상관없어. 역수를 취해도 상관없어. 얘 역수 범위 구하면 x분의 1 역수를 취하면은 2분의 1 여기 등호 들어가 여기는 또 4분의 1이지? 양변에 역수 취해주면 부등호 방도 바뀌잖아. 이렇게 역수 취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x분의 y니까 이제 고백꼴로 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큰 것끼리 곱하니까 3이고 작은 것끼리 곱하니까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있을 때 곱해서 처리해도 상관없다. 여기도 다 양수니까 큰 것끼리 곱하고 작은 것끼리 곱해도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자 15번까지 되면 그다음 25번 자 부등식 이거의 해가 3분의 1보다 작다다 그랬을 때 b의 제곱이 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또 미지수가 a, b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1차 부등식 풀 때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건 좀 주의해야 돼. a-1x가 b보다 크다. 이거 해를 구하면 x가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부등식에서 양변을 a-1로 나누면 요렇게 돼야 돼. 그쵸? 근데 원래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른쪽이 더 크다로 바뀌어 있어. 왜 바뀌어 있어? 얘가 음수라서 양변 a-를 할 때 음수로 나눈 거라서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a가 1보다 작나봐. 일단 요 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하튼 3분의 1보다 작다니까 얘가 는 3분의 1인 거지. 는 3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3b는 a-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a가 1보다 작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빼니까 음수지. 얘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지. 얘도 음수지.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b도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야. b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야. b의 부호가. a는 1보다 작다라고 했고 그럼 a는 뭐 0에서 1 사이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a 값을. 근데 문제 조건에 a 제곱이 b 제곱이 1이라고 줬잖아. b 제곱이 1이라고. 그러면 b 값이 바로 나왔네. b 제곱이 1이니까 b는 음수니까 b는 1이다. b는 1이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b가 1이야. b가 음수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이야.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부등식 문제가 개수의 미지수가 있는 문제. 근데 이 주변 학교 기출문제 보니까 그런 문제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봐야지. 자 25번까지 됐고 37
자, 37은 자연수의 개수. 야, 해의 범위를 주는 거, 근 조건을 주는 거, 요런 게 이제 더 주의해야 되거든. 차라리 부등식을 풀어라 그런 건 쉬운데. 자, 37번 보면 2x-a x-a 더하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 개수가 한 개다 그 얘기야. 이거 그때 수업 시간에 안 했나? 안 했나? 자, 그럼 2x, x니까 넘어가면 x.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a 빼기 a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가 뭐보다 작다는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한 개라고 했어. 근데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뭐보다 작다야. 거기 해당하는 자연수가 한 개만 있어. 1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1이 1보다 커야지. 1이 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얘가 등호가 없는 거니까 얘는 1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더하기 1보다 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2가 돼도 되지. 왜? 2가 돼도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서 2가 안 되는 거잖아, 계산이.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2가 돼도 되는 거지. 이해가냐? 그래서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 범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39.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부정 표현, 존재하지 않을 때, 뭐가 틀릴 때, 제외될 때 그런 문제 보면은 조금 더 주의해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낚이는 게 많거든. 자, 39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 자, 가로 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연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x가 있는 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소거돼. 얘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맞아? 그래서 얘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만족하는 39번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든.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차피 안 포함이야. 그러니까 1이 돼도 돼. 그치? 왜냐면 1보다 작다면 1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k 값이 1이 돼도 돼. 1보다 더 작아도 되는 거고. 어차피 더 이쪽으로 갈수록 어차피 자연수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k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범위 구하는 거는 수직선이 나타내서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얘가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은 뭐냐? 될 수 없는 거 5번이네. 5번. 그치? 2가 되면 안 되는 거네. 5가 되면 안 되는 거지. 5번이. 자, 40번.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자, 2분의 3x-5가 2x-a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없대. 또 위에랑 똑같대. 이거 해를 만족하는 해 자연수 x가 없다 그 얘기야.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그 a 값들의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을 풀자. 양변에 2를 곱하고 이항시키면 x 더하기 2a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 5 더하기 2a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자연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 똑같아. 이렇게 있으면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도 돼. 얘가 1이 돼도 돼. 1보다 작으니까 자연수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5 더하기 2a가 1이 돼도 되고 1보다 더 작아도 되고. 그쵸? 더 쳐 올라가면 안 되지. 얘가 1이 포함되니까. 그럼 2a가 6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답이 1, 2, 3, 3개니까 그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답이 된다 그 얘기야. 6이 답이 된다. 그래 54쪽 보자. 부등식 활용. 여기는 소금물 농도 문제 있다. 54쪽에 보면 중간 밑에. 연방 이번에 부등식 안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기말에 부등식이랑 연방이 다 들어가는 거니 두 개가? 그치? 근데 네. 그치? 연방이 다 들어가고 뭐 함수가 2학기 때 들어가려나? 부등식하고 연방 다 들어가면은 완전 장난 아닌데? 어? 왜냐면은 아이들이 보통 부등식도 이제 어려워하긴 하는데 연방이랑 부등식이랑 같이 들어가면 이제 그 식 세우는 거 이제 시간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기말 시험 범위가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시험 풀 때 그 시간 조절하는 거. 2학기는 뭐 어차피 도형이라서 어쩔 수 없고 도형은 내가 딱 풀고 그 다음 이제 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 2학기 거는 그래서 애들이 시간이 많이 타이트하고 막 그런데 1학기도 뭐 다 기수니까 다 계산식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인데 근데 함수 힘들어하는 애들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기말 함수가 또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2학기 되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등식 연방이랑 또 뭐 들어가는 거야? 확률?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면? 혁신학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러지 않는. 자 거기 54쪽 보면은 부등식 활용? 이게 다 이제 말하자면 다 문장제 문제야. 문장제 문제. 남은 거 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문장제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어를 또 잘 알아야 문제 의미를 또 잘 알죠. 자 일단 부등식 활용 문제 문장제로 주어진 거 내가 뭘 미지수로 정해야 될지 연방 활용도 마찬가지야. 뭘 미지수로 정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식 세워서 푸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거 부등식 풀이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대신 그 해가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봐야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나 무게나 사람 수 같으면 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뭐 사람이 몇 명 이상이다. 뭐 가로 x 세로로 x-2라고 하면 x는 2 이상이어야 또 길이가 양이 되는 거잖아. 그런 길이 조건이거나 아니면 사람 수를 구하는데 사람이 분수로 나올 수는 없잖아. 자연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해를 구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얘기야. 자, 일단 풀고 나서 나중에 풀이 후 조건에 맞는 해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 얘기야. 뭐 가장 기본인 거고. 자 밑에 보면은 부등식 여러 가지 활용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 이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본 내용들이 나왔어. 그러면 문제 빈도상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거속시가 가장 많이 나와. 거속시가 연방 활용이든 부등식이든 부등식 활용이든 거속시가 가장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연방은 식이 2개 나고 문자를 2개 갖고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부등식에서는 문자 하나 갖고 하고 연립부등식은 안 나오잖아. 부등식 2개를 각각 구해서 겹쳐진 해를 구하라. 그건 고1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안 나와. 그러니까 식 하나밖에 안 나와. 문자 한 가지로 해서. 그래서 거속식 문제 뭐 대표적인 게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보니까 뭐 1시간밖에 안 남았다. 학교가 맨날 4시에 끝난다.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학원을 다녀야 될까? 집에서 학원 가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내가 걸어갈 때 뭐 시속 뭐 5km로 걸어간다.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가는 거에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왕복하는 걸로 보통 나오잖아. 그러니까 학원으로 말고 보통 학교에서 예제에서 우리가 기차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남아있다. 그래서 근처에 쇼핑몰에 가서 내가 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근데 내가 그래서 물건을 사는데 15분이 걸리더라. 그러면 시속 5km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쇼핑몰을 가야 되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물건 살 때 걸린 시간 합친 게 1시간 이하가 되면 되는 거지. 1시간 이하로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거속시 문제에서 부등식은 시간에 관해서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 5분의 x 속력분의 거리 시속 5니까 올 때 걸린 시간 5분의 x 물건 사는데 15분이야. 근데 1시간 이내니까 시간이고 시속이니까 15분은 4분의 1시간인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주면 되지. 그래서 5분의 2x 얘가 4분의 3 이렇게 돼. 그럼 x가 양변에 2분의 5를 곱해 2분의 5 그럼 8분의 15 그래서 8분의 15km 이내에 있는 쇼핑몰을 갔다 오면 된다지 뭐 걷는데 시속 5km니까 뭐 2km 이내네 약간. 그래서 이렇게 거속시에 관한 거 시간으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거리보다는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이런 거속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도는 예전보다 안 나오는 편이야. 농도는 예전보다 안 나오고 일단 농도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농도가 나오는 거지. 농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소금량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 소금량 구하는 식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하면 되지. 농도가 10%다 그러면은 소금물 곱하기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0.1을 곱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 비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도의 문제로 나오고 요 이제 소금물 문제 스타일은 뭐 5%의 소금물 뭐 100g이 있다. 여기에 맹물을 넣거나 물을 추가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물을 증발시켜서 물을 추가하거나 증발시켜서 얘 농도가 만약에 물을 추가하면 농도가 떨어지겠네. 그쵸? 그러면 뭐 농도가 3% 이하가 되는 게 뭐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냐라든가 아니면은 증발하면 이제 소금물이 짜질 거 아니야. 물을 몇 그램 이상 증발시키면 뭐 농도가 뭐 8% 이상이 되냐. 왜냐면 물은 증발시킬수록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소금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예전보다는 소금물은 잘 안 되는 추세야.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물어봐. 그때 시험 임박한 주나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인자할 때 약간 마음의 대출을 할 때 그때 살짝 물어봐야지. 그럼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응? 선생님 안 나오죠? 하고 되게 부정으로 물어봐. 선생님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도 당황해. 나온대 안 나온다 그걸 이제 또 그러니까 안 나온 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봐. 애들 소금물 문제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되게 지저분한 문제 또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농도에 관한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의자기수 입장료 문제도 있는데 일단 원가정가 문제도 알지. 원가정가도 많이 나오잖아. 원가정가 판매가 뭐 이런 게 있거든. 판매가 이렇게 이거 맞니? 판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원가는 처음에 최초의 값인 거고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값이야, 그치? 근데 백화점에서 1년 내내 세일하는 데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세일한 값이 판매가가 되는 거지, 그치? 가격에다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 원가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 사니까 여기다 또 할인을 해서 파는 게 이제 또 판매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가, 정가, 판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처음에 원가 조건이 주어지면 원가를 내가 P라고 하면 이익이 뭐 X%다, 뭐 10%다, 20%다. 그러면은 원가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한 게 얘가 이익이 되는 건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판매가, 그러니까 정가를 이제 정하려니까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걸 P로 묶으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인이 들어가면 이제 판매가 여기서 이제 뭐 X% 또는 2X% 할인했다. 그러면은 판매 금액이 어떻게 돼? 판매가격이 원래 요거였던 게 이걸 빼줘야지. 백화점에서 30% 세일한다. 그럼 나는 몇 프로 주고 사는 거야? 70%잖아. 요만큼 할인하는 거니까 1 빼기 100분의 2x 이걸 곱해주는 거지. 이걸 곱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이거의 비율이 아닌 거고. 그래서 판매가, 원가, 정가 문제 이것도 잘 나온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입장료에 대한 문제. 이것도 많이 끌어갔지. 우리 기출문제 미국에도 나왔었고. 우리 반 학생이 25명이야. 근데 이제 30명 이상이면 입장료에 뭐 20%가 추가된다 그 얘기야. 우리 반이 5명인데 30장을 살 필요는 없지. 근데 개개인이 끊어서 들어가면은 금액이 할인이 안 돼서 언젠가는 30장을 사서 할인된 30장을 사는 것보다 개개인이 들어가는 게 금액이 더 오버된다. 이제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30장 사고 5장 버릴 망정 그게 더 싼 경우도 있다 그 얘기지. 이게 판매가 이게 입장료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지. 입장료 이해 가는 입장료 뒤에 이제 예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입장료에 관한 문제 X명이 있다. 근데 이제 뭐 특정 P명 이상이면은 Q%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1인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1인당 가격. 1인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 수 곱하기 1인당 가격이 있겠지. 그걸 이제 곱해주면은 이제 입장료가 계산이 되겠죠. 입장료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 경우는 현재 인원수보다 P명이 더 많은 거야. 그치? P명이 더 많은 거지. P명이 더 많은 거니까 얘가 이제 요 인원수가 요거 이상이 아닌데 실제 이거 끊을 필요는 없는데 개개인이 끊어서 그 금액을 들어가는 게 할인되는 것보다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P명이고 원래 1인 금액이 있을 텐데 1인 금액에 얘가 Q% 할인해 순간 1 빼기 100분의 Q지 이렇게. 그러면 1인당 할인된 가격에 인원수만큼 요 계산이 된 거지. 보통 여기 인원수를 주지 30명 이상일 때 뭐 20%가 할인된다 이렇게 보통 여기 할인 인원수를 주는 거지. 근데 현재 인원수가 이제 그 인원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몇 명 이상이면 이 할인된 금액 할인권을 사는 게 낫냐 그 얘기지. 개개인이 끊어서 입장을 하니까 그 돈이 얘보다 더 커졌다 그 얘기지. 그래서 몇 명 이상부터는 이 할인된 금액보다 얘가 더 오버됐냐. 그냥 우리가 끊고 몇 장 버리고 이걸로 하자 그 얘기인 거지. 내용적 의미는. 그래서 입장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의자 문제수. 의자 문제수는 뭐 의자 문제 또는 뭐 텐트 또 방 개수의 문제 똑같은 거지. 그래서 뭐 우리 반 학생이 뭐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8명이 서 있었다. 그래서
한 의자에 5명씩 추가돼서 한 의자당 5명씩 앉으니까 의자가 뭐 3개가 남아 돌았다.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러면 의자가 3개가 남았다는 거는 의자 3개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끝에서 이제 네 번째. 의자 3개가 비었다니까 3개는 아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끝에서 네 번째 의자에 사람이 있어서 그 의자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현재 의자당 5명씩 앉혔다 했잖아. 4명씩 앉히는데 사람이 남아두니까 사람이 서 있으니까 한 명씩 더 낑겨서 앉았어. 5명씩 앉았어. 그러니까 3개가 비었는데 그러면 끝에 네 번째 의자가 한 명이 앉아 있어도 그 의자가 필요한 거고 의자에 5명씩 채우니까 최대 인원수는 5명이 다 있을 때 인원수가 최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자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뭐 4명씩 앉았다 4x인데 뭐 인원이 뭐 8명이 남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5명씩 앉혔단 말이야. 5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3개가 비어. 그러면은 5명씩 다 안 채워진 의자는 4개지 4개. 4개가 되는 거지 4개. 근데 최소한 1명은 있으니까 그 의자가 필요해. 그치? 최소 인원 1명인 거지. 그 다음에 최대 인원은 여기 5명이 꽉 차 있을 때, 즉 비어있는 의자는 only 3개. 여기는 다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부등식 풀고 이렇게 부등식 푸는데 이건 근데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이렇게 부등식 한번 풀고 이렇게 부등식 한번 풀어야 되거든. 근데 중2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나? 그래서 최대수, 최소수 요걸 해서 예전에도 나왔던 거는 같아.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 얘기야. 자, 55쪽 보면 이제 거석시 문제 볼까? 거석시. 자, 거석시 문제. 자, 1번 보면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 걸어서 3시간 30분 이내에 돌아온다. 올라갈 때는 시속 3, 내려올 때는 시속 4야.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시속 4. 똑같은 거리를. 자, 그러면 거리가 이제 x라고 하면은 여기 거리 x라고 하면 자, 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시간 속력분의 거리 해서 얘가 3시간 30분 이내 2분의 7시간인가? 2분의 7시간? 3시간 반이 2분의 7이잖아? 이내로 들어온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도 양변에 최소 공배수 곱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얼마야? 6km 이내, 6km 이내에서 답이 뭐야? 3번이 답이 된다 그 얘기야. 3번이. 그냥 다 쉬운, 앞에 건 다 같은 패턴인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뒤에는 뭐 7번 해봐. 7번 그러면 7번. 56쪽에 7번 해봐. 근데 시험 안 봐요? 응? 오늘 시험 봤어요. 오늘 단테? 오늘 안 보고 다음 주에 볼까? 다다음 주 내신 대회 때 세화 원촌 학교 같은데 학교 세화 원촌 내신 대회 선생님하고 또 추억 쌓기를 이제 하겠네요. 응? 이건 점이야? 손에 점 있는 애들이 손재주가 있거든요. 손재주가 있네.
이거 나왔으니까. 선영이가 도서관을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3, 올 때는 시속 4로 걸어서 갈 때보다 돌아올 때가 30분 이상 단축됐다. 돌아올 때 시속 4km니까 돌아올 때가 더 빨리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덜 걸린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에서 시간이 덜 걸린 걸 빼주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갈 때가 시속 3이고 올 때가 시속 4니까 갈 때가 시간이 더 걸렸겠지. 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돌아올 때는 시속 4로 조금 더 빨라. 속력분의 거리 해서 그 시간차를 계산해 보니까 30분 이상이 단축되더라. 2분의 1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 얘기지? 최소 2분의 1 시간이다. 그 얘기지? 이렇게 정리해서 처리해주면 되지. 이렇게 돼. 그럼 x가 6km 이상이야? 내가 이거 설사 이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썼다. 그럼 얘가 거리가 음이 나와. 그럼 또 바로 다시 풀어야겠지. 내가 잘못 풀었구나 하고 하면 되겠지. 뭐로 이거 뒤바꿔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빨리 갈 때 걸린 시간이 덜 걸리니까 늦게 시속이 더 작을 때 값에서 빨리 갈 때 걸린 시간을 빼면 그 차 시간이 나온다. 그. 자, 8번. 자, 3%의 소금물 200g. 그 다음에 7%의 소금물을 섞는데. 자, 7%의 소금물을 섞어서, 자, 그러면 3%보다 7%가 더 크니까 농도가 더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얘가 5% 이상 소금물이 되라 그랬어. 그러면 소금물은 200 더하기 xg이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농도에 관한 식으로 해볼까, 농도? 자, 여기 소금이 녹아져 있고, 여기 소금이 녹아져 있겠죠? 자, 여기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6g이냐, 6g? 맞아? 여기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은 요거하고 요거야. 소금의 양 이렇게 돼. 7x, 100분의 7x 분수긴 하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거든. 자, 둘이 합치면 소금물은 200 더하기 x야.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해서 그 농도가 어떻게 되라고? 5% 이상이 되게 하라 그 뜻이야. 맞아? 자, 소금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둘이 섞었을 때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 각각이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서 6g, 여기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서 100분의 7, 0.07x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00을 했더니 5다. 그럼 여기 이제 분자에도 곱해도 되고 200 더하기 x분의 이 100을 분자에다 곱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냐, 이렇게?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한 거야. 얘가 어차피 양이니까 부등호 바뀔 일은 없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7x, 5x니까 얘가 2x 1000에서 600을 빼니까 400 이렇게 된다. 200 이상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뭐야? 7% 소금물을 200g 이상 섞으면 된다. 최소 200g은 섞어라. 200g 이상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는 거고, 물을 증발시키거나 또는 물을 더 추가해서 농도를 높이거나 낮은 거 있거든. 그러면 10번으로 한번 해볼래? 10번? 여기 물을 증발시킨다고 해서 10번으로 한번 해봐. 10번 문제로. 요거도 농도에 관한 식으로 세우면 돼. 10번 한번 풀어봐. 10번.
저거 물병에다 그 뚜껑에다 구멍 뚫은 거야? 네. 네가 뚫은 거야? 아니요. 그러면 네. 친구 뚫어줬어? 아니 들어봤어. 연예인들이 저렇게 나온다. 연예인들이. 응? TV에서 뭐 막 매니저 나오고 막 그런 프로에서 막 저렇게 나오는데. 물이 증발하니까 농도가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농도가 6% 이상이 되게끔. 답은 100g으로 나오고 100g. 자, 4%의 소금물 300g이 있다. 여기 또 소금이 녹아 있겠죠. 물을 증발하거나 물을 추가시켰을 때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 그쵸? 소금의 양이 변함이 없어. 그럼 일단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농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12g이다. 12g. 자, 그러면 이제 농도가 물을 증발시켜서 6% 이상이 돼. 자, 그러면 증발하고 나서의 소금물, 물이 날아갔잖아. 300-xg 소금물.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12g,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농도가 되는데, 얘 농도가 6% 이상이 되라 그 얘기야. 요렇게 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돼. 이렇게 되냐? x가 100 이상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얘기야. 100g 이상의 물을 증발시키면 된다. 자, 그다음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 자, 58쪽에 보면은 15번 볼까? 15번. 자, 15번 보니까 원가가 10,000원. 원가가 10,000원이다. 옷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원가의 10% 이상을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정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냐? 자, 여기 이제 원가가 나와 있어. 처음 원래 가격 원가 이익이 아무튼 원가가 10,000원이야. 근데 정가의 20%를 할인해. 자, 그러면 정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가를 내가 X로 잡으면 되지. 자, 봅시다. 그러면 정가가 X인데 그거에 20%를 할인했어. 그러면은 80%를 주고 사는 거지. 우리는 80%를 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0.8x가 되는 거지. 할인된 금액을 빼고 나서 내가 내는 금액이 0.8x야. 즉 20%를 할인하여서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 원가가 10,000원이니까 이거의 10%는 그냥 바로 계산되잖아. 1,000원? 10%면 1,000원인 거지. 1,000원. 그러니까 내가 할인하고도 그 금액이 원가에다가 10% 이익을 붙인 거, 즉 11,000원 이상으로 금액이 측정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니면은 내가 판매 금액인데 거기서 원가를 뺐을 때 그 가격이 1,000원 이상 이익이 되면 된다. 원가의 10%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항시킨 게 그냥 요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걸 계산해줘. 양변에 10을 곱해. 이거를 8로 나누면 되냐? 8로 나누면 얘가
13,750원 이렇게 되나봐 나누면은. 그래서 13,750원 즉 정가를 원가가 만원인데 13,750원 이상으로 책정이 돼야 거기에 10% 20%를 할인하더라도 원가 10% 즉 1,000원 이상은 이익이 남더라 그 얘기예요. 원가 정가에 관한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방법 문제 59쪽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유리한 방법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드는 거. 비용이 덜 드는 거지. 보통 유리하다 그 조건이 비용이 덜 드는 거지. 뭐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가면 왔다 갔다 왕복 차비가 드는데 뭐 얼마 이상 몇 개 이상을 사야 차비를 주고 동네 마트보다 큰 대형 마트로 가는 게 낫냐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입장료 문제 몇 명 이상이 돼야 몇 명 이상부터는 돼야 입장권을 단체 할인권으로 끊어서 입장하는 게 더 유리하냐 개별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 보면은 조건 18번 좀 나고 20번을 볼까. 20번 봐. 어느 도서 대여점에서 기본 10,000원을 내면 한 권에 500원씩 대여료를 받는데 정규 회원을 가입하면 근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한 권에 1,000원을 받는다 그 얘기야. 한 권 빌릴 때마다. 근데 더 비싸지. 근데 내가 딸랑 한 권만 읽는다. 그러면 야 10,000원 내고 하나 빌 때 500원이니까 1,500원 내는 거보다 그냥 회비 기본 회비 안 내고 가입 안 하고 1,000원 내는 게 더 낫겠지. 그치 당연히. 근데 이제 많이 빌릴수록 언젠가는 정규 회원으로 하는 게 더 낫겠지. 이제 그 의도야. 자 20번 보면은 자 기본 회비 연회비 10,000원이야. 기본 회비가 10,000원이고 한 권당 500원씩 돈을 받아. 그러니까 한 권당 500원씩 돈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회원으로 가입 안 했어. 그랬더니 한 권당 1,000원씩 돈을 내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몇 권 이상 빌려봐야 몇 권 이상 책을 봐야 회비 즉 회원 가입하는 게 더 낫냐 그 얘기야. 비용에서는 작은 게 더 유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언젠가 얘 비용이 더 커지냐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지. 부등호 방향 정하는 거. 그러니까 500x 얘가 10,000원 500으로 나누면 20초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21권째부터 그러니까 20권일 때는 똔똔이야. 20권일 때는 회원을 가입해서 하든 개개인으로 하든 똑같은데 21권째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그 얘기야.